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고전의 이해 감상에서 고려 소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고려 소교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는 어디냐면 60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제 고려 소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60페이지에 고려 소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교라고도 이제 하고 이걸 뭐 여러 표현을 하죠. 여유라고도 하고요. 또 고려 가요라고도 합니다. 고려시대 가요라고 해서 또는 이제 소교라고만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자, 60페이지에 이제 악학개본과 악장가서가 나와 있고요. 거기 이제 밑에 보면 조선시대의 다양한 제를 지낸다는 거죠. 연양이라고 하는 건 잔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거행이 됐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 제례는 각종 제사와 관련된 의례를, 연양은 각종 축하 기념잔치를 일컫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악학개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네트 쪽에 있죠. 당시의 음악 이론과 제도 및 법식을 다룬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악학개범은 궁중에서 연주하던 아악, 당악, 향악에 관한 이론을 그림으로 풀어 설명을 하고 정제라는 것은 원래 이제 제주를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정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제주고 이게 바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소각정제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리고 이제 정제 이용되는 게 이제 여러 악기와 의상, 뭐 무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을 기록한다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악장가사 같은 경우는 61쪽입니다. 아악가사와 소각가사 및 가사 등 세 부분을 나눠서 노랫말을 소개하고 노래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시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나중에 이제 이 궁중에 이제 유입이 된다는 거죠.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보면 그 61쪽의 여백에다 좀 쓰시면 좋겠는데 이 고려 소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민간이죠, 민간. 민간에서 불리던 어떤 노래입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말 노래죠. 이게 바로 고려 소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리가 이제 원나라에 이제 치하에 있었던 게 한 80년 정도 되죠. 그때 동안에 이제 또 그 수용된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이제 원래는 입에서 입으로 부르다가 이 조선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이게 선택이 됐겠죠? 이게 다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자로 정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선은 1392년에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문자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소교를 정리한다면 민간의 노래였죠, 원래. 이게 이제 궁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시대의 노래였는데 조선 때 다시 재발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62쪽. 자, 유명한 동동이라는 작품이 있죠. 아깝게 보면 실려 있는데 이 동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둥둥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소리가. 그래서 이게 북소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밑에 그 파란색으로 있고요. 그 밑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그 밑에 이제 한문 밑에요. 이 곰배라는 것은 뒤로란 뜻이에요. 뒤로. 그다음에 림배라는 것은 앞으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덕은 뒤로 받치고 복은 앞으로 받치고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을 호날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는 것을 이런 뜻이에요. 하는 것을 나사라 오소이다. 그러니까 오소이다 오십니다 이런 뜻이죠.
나사라는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말하러 오십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표현들 자체가 동동에서 일종의 아부성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 이제 약간의 임금님 멋지십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악사가 동편 기둥을 거쳐 돌아와서 전중 좌우에 아박을 놓으면 춤추는 기생 두 명이 좌우로 나누어서 나아가 끌어 앉아서 이제 아박을 집어들었다가 도로 놓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손을 모으고 발을 구른 뒤에 꿇어 엎드려요. 악사가 동동을 만기로 연주하면 두 기생은 머리를 들어서 기구를 부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작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면요. 자, 정월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을 말해요. 양력이 아니에요.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월이니까 좀 봄이 되겠죠. 정월이면 뭐 2월이나 3월쯤 되니까. 날인물은, 냇가의 물은, 아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음구죠, 여음구. 어저, 어저, 녹자. 이 어저는 이제 얼려고, 녹저는 녹으려고, 얼려고 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누릿이라는 건 세상이죠. 누릿 가운데 낙원, 세상 가운데 낙원, 몸이시여, 하울로 낼셔. 홀로 널셔 이제 지낸다는 뜻이죠. 연다는 것은 홀로 널셔라는 건 홀로 지낸다. 아흐 동동다리라고 했고요. 4월 아닌이죠. 4월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오실셔 이건 이제 왔구나라는 뜻이에요. 안 잊고 왔구나. 곡골이세요. 꾀꼬리세요. 무심다, 무심하다. 녹사니만 이 녹사는 이제 일종의 고려시대의 하급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구급 공무원 정도 되는 거죠. 옛날을 잊고 신저. 그러니까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시는가 이런 뜻이죠. 잊고 신저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잊고 계시는가? 8월 보로만 8월 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가베는 이제 한가위를 말하는 거죠. 날이만한 가베 날이지만 님을 매션 여고는 이제 지내야만 그런 뜻이고요. 오늘날 가베셨다. 오늘이 가베이다. 아우 동동다리. 했죠? 12월 분디남가루. 이 분디남가루 각본이라는 것은 나오죠. 이게 이제 밑에 나오지만 산초나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산초나무로 깎은 이런 뜻입니다. 아은나살. 이게 이제 진상할. 쟁반에 저다오라. 이게 젓가락 같구나. 이런 뜻이죠. 님이 알페 들어 어리노니. 그러니까 님의 앞에, 알페는 앞에죠. 들어 어리노니. 어리노니는 이제 들어놓는이란 뜻입니다. 손님이 가져다가 무라삼노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물어버렸다는 거죠. 손님이.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밥상에 이제 내가 이 젓가락을 이렇게 놓았는데 또 다른 이제 손님이 있겠죠. 이걸 가져가 버렸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일종의 임과의 어떤 이별을 이야기한 거다라는 것이고 또 사랑을 하지만 잘 만날 수가 없죠. 그리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1월부터 12월까지가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걸 이제 월령체라고 이야기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뭐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런 노래 있죠.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고려 소교에 이제 어떤 일반적인 형식을 본다면 자, 고려 소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분연체, 연이 나눠졌다는 거죠. 나눌 분자 아닙니까? 자, 또 하나는 단연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작품이 가시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음구 또는 후렴구라는 게 있죠. 뭐, 가시 같은 데 보면, 가시리 있고 난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음구죠, 여음구.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면 이제 아으라든가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게 후렴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삼음보 율격. 삼음보라는 것에 있어 음보라는 것은 소리의 걸음걸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이제 풋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가실이 있고 나난. 이게 나오죠. 삼음보 아닙니까? 발이고 가실이 있고 나난. 이런 걸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그 뒤에 악장 가사에 실려 있다고 이제 나오죠. 서경별곡. 서경별곡은 좀 이따가 일단, 뒤에 있는 청산별곡을 좀 보고요. 자, 그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8쪽에 보시면 청산별곡이 나옵니다. 청산별곡 한번 보십시오. 68쪽. 이건 이제 청산별곡의 청산은 일종의 이제 이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품 보죠. 살얼이 났다. 이것도 이제 삼음보죠. 살얼이 났다. 끊어보세요. 자, 청산에 살얼이 났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리알리 알랑시ong 얄라리 얄라. 이게 이제 후렴구라고 써놓으세요. 이 후렴구죠. 얄라시ong 얄라리 얄라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어라 이렇게 나왔죠. 우는구나라는 뜻입니다. 우는구나세요. 자곤 일어 우는구나세요.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엠퍼시라고 이야기하죠. 일종의 감정이입이라는 거죠. 내 감정을 새한테 이입시키는 거죠. 널 나와,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랄리 얄라죠. 가던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죠. 밑에 24번 각조를 좀 보시면 별 붙여놓으세요. 자,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날아가던 새끼다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갈던 밭 2번, 가던 사람 3번, 가던 사이에 4번. 여러 가지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갈던 그 밭이란 2번의 의미가 상당히 이제 많이 쓰입니다. 물 아래 갈던 밭 본다 이런 얘기죠. 익 묻은 장글랑 가지고 이제 보통 이건 익기 묻은 쟁기를 가지고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1인공 결인공하여 이럭저럭 해서 자 오른쪽 보세요. 69쪽 낮이란 디네와숀더 낮이란 건 낮은이란 뜻이에요. 디네와숀더는 지냈구나 뭐 정도. 오리도 올 사람 이 오리도라는 것은 뭐겠어요? 올 사람도죠.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없으는 없는이죠. 밤은 또 어찌 하겠습니까? 어찌 하겠는가? 요즘 말로 그런 뜻이겠죠?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어디라 더디던 돌고, 어디라 던지던 돌인가 돌인가. 누구라고 마치던 돌인가. 미리도. 이거는 이제 사랑할 사람이죠. 미워할 사람이죠. 미리니까.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얄리얄리 얄라셩 나. 결국은 이제 시름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자, 이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살얼이 났다 발 아래. 이건 이제 바다에란 뜻이죠. 바다에 살얼이 났다. 남아자기 굴조개죠. 구조개는 굴조개 먹고 바다에 살얼이 났다. 했죠? 자, 가다가 들어라. 이건 이제 듣노라. 애정지는 이제 외딴 부엌이라고 쓰십시오. 외딴 부엌에 가다가 듣는다. 사슴이. 이건 사삼이는 사슴이죠. 짐대는 장대죠. 장대.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이죠. 해금을 혀거를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 이게 나왔죠. 이제 마지막이죠. 가다 보니까 패부른 독에 넘겨보세요. 70쪽. 설진 강수 이거는 이제 29번 각도 나오죠. 술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 분명하나 잘 익은 술, 독한 술로 부는 견해와 설 익은 술로 부는 견해도 있대요. 하여튼 이제 뭐 독한 술로 보통 이제 해석이 되죠. 술을 빚는데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오니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마시려고 해도 안 마실 수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청산별곡을 이제 쭉 그 1번부터 8번까지로 이제 나눠서 본다면 이게 이제 다 연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청산이죠. 청산에 살고 싶다. 두 번째는 그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세조새, 새를 보고 운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였죠. 세 번째가 갈던 밭이죠. 그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이럭저럭 낮은 지냈다는 거죠. 고독이죠. 밤은 어떻게 지내겠는가.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이제 숙명이죠. 숙명.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여섯 번째가 바다고요. 일곱 번째가 사슴이 해금을 연주한다는 거니까 기적, 변화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사슴이 장대에 올라갔다. 자, 사슴이 장대에 올라갔다는 이 사슴은 두 가지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진짜 사슴, 두 번째는 사슴 복장을 한 광대죠. 사슴 복장을 한 광대가 장대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술로 이제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보통 이제 이 앞부분을 청산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뒷부분을 바닷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산별곡은 청산장과 바닷장으로 나뉘어진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서경별곡이 65쪽에 나옵니다. 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제 서경별곡의 이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평양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서경별곡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강의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쭉 내려가다 보면 65쪽에 여해물론 이렇게 나왔죠. 여해물론. 여해물론 아질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해물론이라는 것은 헤어지면 이런 뜻이에요. 인과 헤어지면 질삼배 우리가 이제 길쌈이라고 불리죠. 길쌈을 버리고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이 길쌈은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여성들에게 좋은 직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직장도 버리고 당신을 따라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65쪽에 보면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바위에 떨어진들, 기니딴 아질까. 기니딴은 끈이야라는 뜻이고요. 넘겨보세요. 66쪽. 기니딴 그칠이니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칠이니까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겠느냐. 뜻이고 지문에는 천년이죠. 천년을 외어곰 혼자서 여신들, 진엔들, 그 다음에 신이 딴 믿음이야 그칠이니까 끊어지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대동강이 나오죠. 대동강에서 이제 배를 내어 노한다 사공아. 이 노한다는 것은 놓았느냐는 뜻이에요.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이런 뜻이죠. 내 가시 아질까? 내 가시 럼난디 몰라서. 내 가시는 내 각시예요, 각시. 각시가 음란한지 몰라서 열비 지나가는 배에 얹었느냐 사공아.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내 남편이 바람둥이다. 그러니까 이 남편을 태우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 마을에 그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온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투사적 이미지가 강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려 가요 중에 그 두 가지의 이제 노래 형태가 있죠. 이 두 가지 형태가 하나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그 서경별곡이죠. 서경별곡 있고 또 하나는 가시리가 있죠. 그래서 가시리는 되게 이제 여성적인 어떤 게 나온다면 이 서경별곡은 상당히 투사적인 이미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고려가요를 배운 적이 있는데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왜 가시리는 되게 여성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서경별곡은 되게 남성적인 이런 게 나오느냐 했더니 평양의 여자가 좀 그렇다. 뭐 이 투사적인 이미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여기 나오는 동동과
소경별곡과 청산별곡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1쪽부터 74쪽에 나오는 내용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